잠깐만요. 지금 당장 이 영상 끄지 마시고 딱 30초만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혹시 오늘 아침 세수하시면서 거울을 보셨나요? 그때 뭐가 보이셨어요? 눈 밑에 자글자글 깊어진 주름, 광대뼈 주변에 안개처럼 낀 칙칙한 기미, 그리고 관자놀이 쪽에 떡하니 자리 잡은 검은 검버섯. 거울 보기가 무섭지 않으셨나요? 저도 합니다. 화장대에 수십만 원짜리 영양 크림이 몇 개씩 놓여있는 거 말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발라도 효과는 글쎄요. 겉돌기만 하고 피부 속으로는 안 들어가는 것 같죠? 그래서 어느 날 용기 내서 피부과 상담이라도 받아볼까 하고 가셨다가 레이저 시술 견적서 받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수백만 원이에요. 그것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10번, 20번 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에이 늙으면 다 그렇지 뭐하고 포기하셨죠? 적금 깨기도 아깝고 아픈 건 또 어떻게 참나 싶고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 모르고 지나치시면 여러분은 앉은 자리에서 수백만 원을 손해보시는 겁니다. 심지어 그 재료들이 여러분 집 냉장고 구석에 그리고 화장대 서랍 안에 지금 이 순간에도 굴러다니고 있다면 단돈 2,000원이면 됩니다. 백화점 1층 명품 화장품보다 더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분과 안 보신 분의 1년 뒤 피부 나이는 천지 차이가 날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며칠 전에 제 상담실 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똑똑 두드리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올해 63 되신 박순자 여사님이셨습니다. 들어오실 때부터 모자를 아주 푹 눌러 쓰시고 마스크를 눈 밑까지 바짝 올려 쓰셔서 얼굴이 거의 안 보이시더라고요. 자리에 앉으셔서도 한참을 머뭇거리시다가 마스크를 천천히 내리시는데 제가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 여사님의 얼굴이 마치 가을철 바싹 마른 낙엽처럼 갈라져 있었고 눈가와 입가는 주름이 너무 깊게 파여 있었어요. 코 주변에는 거뭇거뭇한 블랙헤드가 가득하고 양쪽 뺨에는 기미와 검버섯이 뒤덮여 있어서 전체적으로 얼굴빛이 어둡고 칙칙해 보이셨죠. 그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나 다음 주에 손녀딸 결혼식 가야 하는데 사돈을 어떻게 보나 싶어서 며칠째 잠을 한숨도 못 잤어. 비싼 영양 크림 발라도 소용없고 피부과 가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나 정말 어떡하면 좋아? 그러시면서 눈시울을 붉히시는데 그 모습이 꼭 시골에 계신 우리 어머니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박 여사님께만 귀띔해드린 특급 비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백세 동네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 그 비밀을 아주 시원하게 다 공개하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박순자 여사님은 평생 성실하게 사셨어요. 젊었을 때는 시장에서 채소 장사하시면서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내셨죠. 손이 얼마나 거칠었겠어요. 그래도 그땐 젊으니까 얼굴은 괜찮았어요. 햇볕 쬐면서 일해도 피부가 금방 회복됐거든요. 문제는 60 넘어서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세수를 하는데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셨대요. 이게 내 얼굴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었다고 해요. 광대뼈 주변에 얼룩덜룩하게 기미가 올라와 있었고 관자놀이 쪽에는 동전만 한 검버섯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어요. 처음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어가셨대요. 그런데 장에 나가니까 옆에서 장사하시던 분이 물어보시더래요. 순자씨 요즘 어디 아파? 얼굴이 왜 그래? 그 말 한마디에 박 여사님은 정말 충격을 받으셨어요. 남들 눈에도 보일 정도구나 싶으셨던 거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 한참을 우셨대요. 거울을 보면 볼수록 속상했어요. 코 주변에는 블랙헤드가 거뭇거뭇하게 콕콕 박혀 있고 눈가는 자글자글 주름투성이었어요. 뺨을 만져보니 촉촉함은커녕 마치 사포처럼 거칠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약국에 가셨어요. 약사님한테 기미랑 주름에 좋은 크림이 있어요. 물어보니까 약사님이 유명한 브랜드 영양 크림 하나 주시더래요. 가격을 보니 15만 원이었어요. 비싸긴 했지만 이거 바르면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에 샀습니다. 첫날 저녁 설명서대로 정성껏 발랐어요. 손녀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였으니 더 간절했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빠짐없이 발랐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거울을 봤어요. 변화가 있나요?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건조함은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크림이 겉돌기만 하고 피부 속으로는 안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더 비싼 걸 써야 하나? 싶어서 이번엔 백화점에 가셨어요. 화장품 코너 직원이 친절하게 피부 상담을 해주시더래요. 고객님 피부는 극건성이시네요. 이 라인을 쓰셔야 해요. 추천해준 세트가 50만 원이었어요. 적금을 깨셨습니다.
손녀 결혼식까지 2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하고 말이죠. 그 세트도 열심히 썼어요. 스킨, 에센스, 세럼, 크림까지 단계별로 다 발랐습니다. 1달 반을 썼어요. 기미가 옅어졌나요? 아니요. 검버섯이 작아졌나요? 전혀요. 오히려 얼굴에 뭘 자꾸 바르니까 트러블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턱 밑에 작은 뾰루지들이 돋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박 여사님은 정말 절망했어요. 이렇게 돈을 쏟아부어도 안 되는구나. 결국 시술밖에 답이 없는 건가? 그래서 용기를 내서 피부과를 찾아가셨어요. 피부과 원장님이 얼굴을 자세히 보시더니 말씀하시더래요. 검버섯이랑 기미가 꽤 깊숙이 자리 잡았네요. 레이저 토닝을 10번 정도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 한 번에 20만 원이니까 총 200만 원 정도 드실 거예요. 그리고 재발 방지 관리까지 하면 300만 원 정도 생각하세요. 300만 원이요? 박 여사님은 그 자리에서 말을 잃으셨어요. 손녀 결혼 축의금도 줘야 하고 손주들 용돈도 줘야 하는데 300만 원을 얼굴에 쓴다고요. 게다가 원장님 말씀이 시술 받으시고 관리 잘못하시면 금방 재발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박 여사님은 버스 안에서 또 눈물이 났대요. 나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손녀딸 결혼식에 가긴 가야 하는데 사돈 앞에 이 얼굴로 어떻게 서나. 그렇게 며칠을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고민만 하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장에서 장사하시다가 옆 가게 정씨 아주머니를 우연히 만났는데 깜짝 놀라셨대요. 1달 전만 해도 박 여사님처럼 기미가 심했던 정 아주머니 얼굴이 놀랍게 맑아져 있었던 거예요. 아니 정씨, 당신 무슨 시술 받았어?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 물어보니까 정 아주머니가 빙그레 웃으시면서 무슨 시술은? 집에 있는 거 섞어서 발랐는데 이렇게 됐어. 나중에 자세히 알려줄게 그러시더래요. 박 여사님은 그날 밤부터 정 아주머니한테 전화해서 방법을 배웠고 저한테도 상담을 받으러 오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한 레시피와 사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왜 이렇게 피부가 망가지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첫째, 바세린은 그냥 발라도 좋다. 요즘 인터넷에 바세린이 주름에 좋다고 난리예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절반만 맞아요. 바세린을 잘못 쓰면 오히려 피부를 질식시켜서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 상담실에 오신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바세린이 좋다는 인터넷 영상을 보시고 그날 저녁 세수도 안 한 얼굴에 바세린을 덕지덕지 바르고 주무셨대요. 다음날 아침에 거울을 보니까 얼굴에 좁쌀 여드름이 올라오고 뺨이 울긋불긋 열꽃이 핀 거예요. 깜짝 놀라서 피부과로 달려가셨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피부는 마치 벽돌로 쌓은 집과 같아요. 젊었을 때는 벽돌 사이사이를 시멘트가 꼼꼼하게 메우고 있어서 집안의 따뜻한 온기가 밖으로 안 새고 밖에서 찬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시멘트 역할을 하는 피부 속 지질 성분이 서서히 빠져나가요. 그러면 벽에 구멍이 송송 뚫리는 셈입니다. 그 구멍으로 피부 속 수분이 다 증발하고 외부의 미세먼지나 세균은 들어와요. 그래서 피부가 당기고 가렵고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바세린이 하는 역할은 뭐냐? 이 구멍 뚫린 벽 위에 강력한 방수 비닐을 한 겹 씌우는 겁니다. 그러면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아주죠. 여기까진 좋아요. 문제는 뭐냐? 피부 속에 수분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바세린만 먼저 바르면 텅 빈 집에 방수 비닐만 덮는 격이에요. 안에는 보호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밖에서만 꽁꽁 싸매니까 피부가 숨을 못 쉬어요. 모공이 막혀서 트러블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순서가 중요해요. 제가 이름 붙인 샌드위치 공법을 써야 합니다. 세안하고 나서 피부에 물기가 살짝 있을 때 먼저 수분 크림을 듬뿍 발라서 피부 속을 촉촉하게 채워요. 그 다음 손바닥에 바세린을 쌀알 2톨만큼만 덜어서 손으로 비벼 녹인 뒤 얼굴을 지그시 눌러주듯이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수분이 도망 못 가고 밤새 피부 깊숙이 스며듭니다. 둘째, 비싼 크림이 무조건 효과 좋다. 백화점 1층 화장품 코너 가보셨죠? 예쁜 병에 담긴 크림들이 10만원, 20만원씩 해요. 비싸니까 효과도 좋겠지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비싼 값의 절반 이상은 광고비예요. 유명 연예인 모델로 쓰고 백화점 1층 황금 자리에 매장 내고 예쁜 병에 담느라 드는 비용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정작 안에 들어가는 성분은 몇천 원어치 안 돼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도 우리 피부에 흡수가 안 되면 소용없어요.
특히 나이 들면 피부 표면에 묵은 각질이 두껍게 쌓여 있잖아요. 그 위에 아무리 비싼 크림을 발라봤자 겉돌기만 해요. 집 문이 잠겨 있는데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놔도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문을 열어야죠. 묵은 각질부터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때밀이 타월로 얼굴을 팍팍 밀면 피부 장벽이 다 무너져요. 홍조 생기고 더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천연 각질 제거제예요. 조금 있다가 제가 유통기한 지난 우유로 만드는 기적의 각질 제거 팩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거 쓰시면 묵은 각질이 부드럽게 녹아내려요. 그 다음에 수분 크림 바르고 바세린으로 샌드위치하면 흡수율이 200% 올라갑니다. 셋째, 레이저 시술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기미나 검버섯 심하면 결국 레이저 받아야 한다고들 하죠.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물론 레이저는 효과가 빨라요. 몇 번만 받아도 색소가 확 빠지죠.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재발이에요. 레이저는 표면에 있는 색소만 태워 없애는 거예요. 뿌리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시술 받고 자외선 관리 조금만 소홀히 하면 금방 또 올라와요. 어떤 분은 1년에 두세 번씩 받으러 가셔요. 그럼 그게 얼마예요? 게다가 레이저 받고 나면 피부가 엄청 예민해져요.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해야 하는데 우리 나이에 그게 쉬운 일인가요? 밭이라고 장 보러 가고 손주 봐주고 바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천천히 뿌리부터 케어하는 거예요. 들기름 속에 들어있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기미 검버섯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억제하는데 기가 막혀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백화점에서 파는 미백 화장품의 알부틴 성분보다 2배나 강력하대요. 물론 레이저보다는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요. 하지만 꾸준히 하면 뿌리부터 없애니까 재발이 적어요. 그리고 비용은? 들기름 한 병에 5,000원이에요. 레이저 한 번 받을 돈으로 몇 달을 쓸 수 있어요. 들기름의 놀라운 비밀. 자, 이제 주방으로 가볼까요? 냉장고 문 여시면 바로 보이는 그거. 네, 맞습니다. 들기름이에요. 아니, 먹는 기름을 얼굴에 바른다고요? 놀라셨죠? 들기름은 단순한 식용유가 아니에요. 피부 과학적으로 엄청난 효능을 가진 천연 화장품입니다. 들기름 속에는 루테올린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기미 검버섯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억제하는데 정말 탁월해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백화점에서 비싸게 파는 미백 화장품의 알부틴 성분보다 들기름 속 루테올린이 미백 효과가 2배 이상 강력하다고 해요. 게다가 들기름은 식물성 기름 중에서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60% 이상으로 가장 높아요. 이게 피부에 바르면 어떻게 되냐? 피부 속 염증을 가라앉히고 자외선에 손상된 피부 세포를 재생시키는데 기가 막힌 보약이 됩니다. 우리 옛날 어머니들이 얼굴에 버짐 피면 몰래 들기름 찍어 바르셨던 게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황금 레시피 첫째, 들기름 노른자 팩. 건조하고 기미가 많은 분들한테 최고예요. 준비물은 신선한 들기름, 계란 노른자, 꿀, 밀가루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계란을 쓸 때 흰자는 과감하게 빼고 노른자만 써야 해요. 왜냐? 흰자는 마르면서 피부를 당기는 성질이 있어서 건조한 시니어 피부에는 오히려 주름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반면 노른자에는 레시틴이라는 천연 유화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들기름의 좋은 성분이 피부 깊숙이 침투하도록 도와주고 피부를 윤기나게 코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깨끗한 그릇에 계란 노른자 하나를 톡 터트려 넣어요. 그리고 들기름을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 듬뿍 넣어줍니다. 이때 들기름은 볶은 것보다 생들기름이 더 좋아요. 고소한 향은 덜하지만 영양소 파괴가 적어서 피부에는 훨씬 좋거든요. 하지만 집에 볶은 들기름밖에 없다면 그거 쓰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 꿀을 한 스푼 넣어주세요. 꿀은 천연 보습제이면서 동시에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해요. 피부에 있는 나쁜 세균을 잡아주고 트러블을 막아줍니다. 마지막으로 밀가루를 조금씩 넣어가며 농도를 맞춰요. 한 번에 확 붓지 마시고 조금씩 넣으면서 저어보세요. 너무 되직하면 얼굴에 바를 때 뻑뻑하고 너무 묽으면 줄줄 흘러내려서 옷을 버릴 수 있어요. 딱 마요네즈 정도 농도가 되면 완성입니다. 이걸 세안한 깨끗한 얼굴에 붓이나 손가락으로 쓱쓱 펴 바르세요. 특히 기미나 검버섯이 유난히 신경 쓰이는 광대뼈나 관자놀이 부위는 한 번 더 도톰하게 올려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나서 15분에서 20분 정도 아주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세요. 이때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 눈을 감고 좋은 음악 듣거나 즐거운 상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피부 재생이 더디거든요. 황금 레시피 둘째, 들기름 율무팩.
얼굴에 오돌토돌하게 튀어나온 편평 사마귀 같은 게 난 분들한테 강력 추천해요. 시니어분들 중에 검버섯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바이러스성 사마귀인 경우가 꽤 많거든요. 이때는 율무가 특효약이에요. 율무는 의인이라는 약재로도 쓰이는데 피부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사마귀를 없애는 데 탁월합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해요. 들기름 한 스푼에 율무 가루를 섞어서 걸쭉하게 만들면 돼요. 율무 가루는 마트나 시장 방앗간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걸 사마귀나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 콕콕 찍어서 그냥 발라주시고요. 랩을 작게 잘라서 그 위에 덮어주세요. 그러면 율무의 성분이 날아가지 않고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요. 매일 밤 자기 전에 이렇게 하고 2주만 지나면 딱딱했던 검버섯이나 사마귀가 부드러워지면서 떨어져 나가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황금 레시피 셋째 들기름 녹두팩. 얼굴에 열이 많고 붉은 기가 있는 분들한테 좋아요. 갱년기 지나면서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붉어지는 안면 홍조 있는 분들 계시죠? 얼굴에 열이 오르면 기미가 더 진해져요. 이때는 차가운 성질을 가진 녹두가 정답입니다. 녹두는 100가지 독을 풀어준다고 해서 해독의 제왕으로 불려요. 들기름에 녹두 가루를 섞어서 팩을 하면 피부 온도를 즉각적으로 낮춰주고 톡소를 배출해서 얼굴을 맑게 해줘요. 유통기한 지난 우유의 재발견.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혹시 유통기한이 며칠 지나서 마시기는 찜찜하고 버리기는 아까운 우유 있지 않나요? 절대 하수구에 버리지 마세요. 그 우유가 바로 여러분 피부를 20년 전으로 되돌려줄 마법의 물약이에요. 우유에는 세라마이드와 지질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데요. 여기에 밀가루를 섞으면 효과가 100배 1000배 좋아져요. 우유와 밀가루를 섞으면 천연 각질 제거제이자 강력한 미백팩이 됩니다. 우리 나이 들면 피부가 거칠고 칙칙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묵은 각질이 제때 떨어져 나가지 않아서예요. 젊은 사람들은 때를 안 밀어도 피부가 보들보들한데 우리는 아무리 좋은 걸 발라도 흡수가 안 되고 겉돌죠. 그게 다 피부 위에 쌓인 두꺼운 각질층 때문이에요. 상한 우유 속에 들어있는 젖산 성분이 기가 막힌 역할을 해요. 우유가 상하기 시작하면 젖산이라는 천연 각질 제거 성분이 생기는데 이게 묵은 각질을 아주 부드럽게 녹여줘요. 억지로 뜯어내는 게 아니라 살살 녹여내는 거죠. 여기에 밀가루를 섞으면 점도가 생겨서 피부에 착 달라붙어요. 밀착력을 높여주고 밀가루 자체의 미백 성분이 피부톤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이 밀가루 풀 쑤실 때 보면 손이 뽀얗게 되던 거 기억하시죠? 그게 다 밀가루의 미백 효과 때문이에요. 만드는 법은 정말 간단해요. 유통기한 지난 우유나 먹다 남은 우유 반 컵에 밀가루를 조금씩 넣어 농도를 맞추세요. 너무 묽으면 줄줄 흘러내려서 옷 다 버리니까 우리가 즐겨 먹는 떠먹는 요플레 정도 농도가 딱 좋아요. 여기에 집에 꿀이 있다면 한 스푼 넣어주세요. 금상첨화예요. 이것을 세안한 얼굴에 팩 붓이나 손가락으로 쓱쓱 펴 바르고 15분 정도 있다가 미온수로 씻어내 보세요. 세수하고 거울을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내 얼굴에 형광등을 켰나 싶을 정도로 뽀얗고 화사해진 걸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씻어내는 방법이 정말 중요해요. 이 세 가지 팩 모두 씻어내는 방법이 핵심이에요. 비누나 폼 클렌징으로 뽀득뽀득 소리 날 때까지 씻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물 세안으로 팩 잔여물만 부드럽게 닦아낸다는 느낌으로 여러 번 헹궈주세요. 그래야 들기름의 좋은 오일 성분이 피부에 얇은 막을 형성해서 밤새 피부에 영양을 공급해 주거든요. 폼 클렌징으로 다 씻어내버리면 비싼 영양제 바르고 도로 다 뱉어내는 거랑 똑같아요. 수건으로 닦을 때도 문지르지 마시고 톡톡 두드리듯 물기만 제거해주세요. 바로 스킨 로션을 발라주시면 끝이에요. 절대 지켜야 할 주의사항.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들기름은 공기와 만나면 아주 빨리 상해요. 산패가 잘 된다고 하죠. 상한 들기름은 냄새부터 달라요. 시큼하고 쿰쿰한 냄새가 나요. 상한 기름에는 과산화지질이라는 톡성 물질이 생기는데 이걸 얼굴에 바르면 피부 노화를 촉진하고 심하면 피부염을 일으켜서 얼굴이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피부용으로 쓰실 들기름은 꼭 빛이 통하지 않는 짙은색 병에 담아서 냉장 보관을 하셔야 하고요. 뚜껑을 딴 지 3개월이 넘었다면 얼굴에는 바르지 마시고 그냥 청소할 때 기름때 닦는 용도로만 쓰세요. 그리고 팩을 만들기 전에 꼭 냄새를 한번 맡아보고 신선하고 고소한 향이 나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피부 관리는 안팎으로. 피부 관리는 겉에서 바르는 것만큼이나 속에서 채워주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기미 검버섯이 걱정되신다면 평소 드시는 음식도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비타민C가 기미에 좋은 건 다 아시죠? 그런데 비타민C 영양제 챙겨 드시는 것도 좋지만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흡수율이 훨씬 좋아요. 제가 추천하는 최고의 채소는 바로 파프리카예요. 특히 빨간색 파프리카에는 비타민C가 사과의 40배, 레몬의 2배나 들어있어요. 하루에 파프리카 반 개만 드셔도 하루 필요한 비타민C를 다 채울 수 있어요. 그냥 생으로 아삭아삭 씹어 드셔도 좋고, 샐러드에 넣어 드셔도 좋고, 살짝 기름에 볶아 드시면 흡수율이 더 높아져요. 그리고 브로콜리와 키위도 아주 좋은 친구들이에요. 장 보러 가시면 꼭 바구니에 담으세요. 자외선 차단제는 생명줄. 마지막으로 잔소리 같지만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야기 하나만 더 할게요. 아무리 좋은 들기름 팩을 하고 비싼 음식을 먹어도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르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죠. 기미와 검버섯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자외선이거든요. 팩하고 나서 피부가 뽀얗게 됐다고 신나서 맨 얼굴로 그냥 텃밭에 나가시거나 산책 나가시면 그 자리에 기미가 더 짙게 올라와요. 외출하실 때는 무조건 바르셔야 하고요. 흐린 날이나 비 오는 날에도 자외선은 구름을 뚫고 내려오니까 꼭 바르셔야 해요. 심지어 집에 계실 때도 창가나 베란다에 나가실 거면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외선은 유리창도 뚫고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선크림 바르실 때 아까워하지 마시고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짜서 넉넉하게 바르세요. 한 번에 다 바르면 하얗게 화장한 것처럼 떠니까 얇게 펴서 바르고 흡수되면 그 위에 또 한 번 덧바르는 식으로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이것만 잘 지키셔도 1년 뒤 피부 나이가 5살은 젊어질 거예요. 결 박순자 여사님의 기적 같은 변화 1125글자. 그렇게 박순자 여사님께 정확한 레시피와 사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2주가 지났습니다. 손녀 결혼식 3일 전이었어요. 박 여사님이 다시 제 상담실을 찾아오셨는데 문을 여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박 여사님 맞으세요? 할 정도로 얼굴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2주 전만 해도 얼굴이 칙칙하고 거뭇거뭇했는데 이제는 피부가 맑고 환해져 있었어요. 광대뼈 주변에 안개처럼 끼어있던 기미가 눈에 띄게 옅어졌고요. 관자놀이 쪽 검버섯도 확실히 작아지고 색깔이 연해졌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피부 질감이었어요. 2주 전만 해도 거칠고 갈라져 있던 피부가 이제는 손으로 만져보니 부드럽고 촉촉했어요. 박 여사님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고요. 선생님, 나 이거 진짜 효과 대박이에요. 매일 밤 들기름 노른자 팩하고 3일에 한 번씩 우유 밀가루 팩했더니 피부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장에서 만난 사람들이 다 뭐 바르냐고 물어봐요. 박 여사님은 손녀 결혼식 당일 정말 당당하게 사돈 앞에 서셨대요. 손녀가 할머니 요즘 피부 왜 이렇게 좋아졌어요? 무슨 시술 받으셨어요? 물어봤대요. 그때 박 여사님이 얼마나 뿌듯하셨겠어요. 더 놀라운 건 이분이 들기름 팩을 계속 쓰신 거예요. 한 달 반이 더 지난 후에 우연히 시장에서 만났는데 얼굴이 더 맑아지고 검버섯이 거의 눈에 안 띌 정도로 옅어져 있었어요. 선생님, 나 이제 적금 안 깨도 돼요. 2,000원으로 이렇게 됐는데 왜 100만 원씩 써요? 그러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도 계세요. 72살 되신 정기철 선생님이에요. 남자분이신데 얼굴에 주름이 심하고 기미가 많아서 고민이셨대요. 골프 치러 가면 친구들이 야, 너 요즘 많이 늙었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들기름 녹두팩을 알려드렸어요. 남자분들은 얼굴에 열이 많으시거든요. 3주 동안 매일 밤 들기름 녹두팩을 하셨대요. 그리고 낮에는 자외선 차단제 꼬박꼬박 바르시고요. 3주 뒤에 골프장 갔는데 친구들이 야, 너 무슨 좋은 거 먹냐?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 그러더래요. 정 선생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골프 치는 친구들한테 다 비법을 알려주셨대요. 여러분, 피부 나이는 숫자가 아니에요. 관리하기 나름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예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냉장고에 있는 우유, 화장대에 있는 바세린, 주방에 있는 들기름. 이것들이 여러분을 10년 젊게 만들어줄 보물들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운 것 정리해볼까요? 첫째, 바세린은 샌드위치 공법으로 써야 해요. 수분 크림 먼저 듬뿍 바르고 그 다음 바세린을 얇게 눌러주듯 씌우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피부가 질식해요. 둘째, 들기름은 신선한 것만 써야 해요. 산패된 들기름은 독이에요. 냄새 맡아보고 고소한 향 나는지 꼭 확인하세요. 빛 안 통하는 병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시고요. 셋째, 유통기한 지난 우유도 보물이에요. 버리지 마시고 밀가루랑 섞어서 각질 제거 팩으로 쓰세요.
젖산 성분이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줘요. 넷째, 자외선 차단제는 생명줄이에요. 아무리 좋은 팩해도 자외선 차단 안 하면 소용없어요. 흐린 날, 비 오는 날, 집에 있을 때도 창가 가시면 꼭 바르세요. 다섯째, 씻어낼 때 폼 클렌징 쓰지 마세요. 물 세안으로만 부드럽게 헹궈서 좋은 오일 성분이 피부에 남아있게 해야 해요. 여러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날씨는 어떤가요? 어디 계신가요? 그리고 가장 큰 피부 고민이 뭔가요? 주름인가요? 기미인가요? 건조함인가요? 검버섯인가요? 2주 뒤 효과 보시면 꼭 돌아와서 백세동네 덕분에 10년 젊어졌어요. 댓글 남겨주세요. 정말 기다릴게요. 다른 분들은 뭘 하시는지, 어떤 효과를 보셨는지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할 거예요. 제가 댓글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고 하트도 눌러드리고 답글도 달아드릴게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는 정말 궁금하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 계신가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줘요. 저희 백세동네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리고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딸랑딸랑 해두시면 제가 다음번에 또 기가 막힌 건강 정보 들고 왔을 때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주변에 피부 고민 있으신 분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같은 아파트 사시는 분, 성당이나 절에서 만나는 분, 시장에서 아는 분들께 말이에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관절 통증 잡는 천연 진통제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병원 안 가도 되고 소염 진통제 안 먹어도 되는 기적의 레시피예요. 궁금하시죠? 기대하셔도 좋아요.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 보실 때 오늘 배운 거 꼭 실천하시는 거 약속하세요. 저는 여러분을 믿어요. 할 수 있어요. 2주만 참고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올 거예요. 그럼 건강하세요.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